통증 중에서 팔의 신경 포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이 팔에 요 팔 쪽이요 가는 신경이 크게 세 줄기가 있어요. 요골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정중신경이라는 게 있고, 척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요골신경이랑 정중신경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고 났더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고 났더니 손목이 이렇게 떨어져서 들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생기는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손이 안 들어서 이거 중풍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이 손목만 들 수 없다면 중풍은 아니고요. 중풍이라면은 다 뭔가 힘이 빠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요 팔에서 신경이 뭔가 마비가 된 겁니다. 일단은 요 손목 하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골신경이 마비된 증상이에요. 요골신경이란 거는 요 쇄골 밑에 쪽으로 나와가지고요, 어깨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팔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요런 신경이에요. 그래서 주로 지배하는 근육들은 요 삼두근, 이렇게 팔 편 근육이랑요, 팔에 이렇게 엎치는 요런 근육하고요, 손목이 이렇게 드는 근육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신경이 마비가 되면 요걸 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손목이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된다는 건 눌렸다는 뜻인데요. 포착이 되면은 이제 손목이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요 색깔칠해진 부분이 있죠. 이쪽 감각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쪽이 저리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눌리는 부위들은 좀 정해져 있는데, 요 어깨 뒤쪽 하고요, 요 어깨 뒤쪽, 그리고 요 팔 뒤쪽 삼두근 쪽 요쪽 하고요, 요쪽 앞에 팔 외측 요 정도에서 잘 눌립니다. 여기서 눌리면서 손목 하수가 오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요거 두 개인데요. 하나는 세러데이 나잇 팔씨라고 해요. 요새 뭐 붉은 보낸다, 불토 보낸다,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술 먹고 나서 이렇게 다 취해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탁 기대서 잔 거예요. 가면은 요 어깨 뒤쪽에서 요골신경이 눌리면서 이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허니문 팔씨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신혼여행 때 걸린다고 해서 붙여진 건데, 이렇게 팔베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눌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골신경이 눌려가지고 이런 게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중신경인데요. 정중신경이란 거는 요 팔 가운데 쪽 안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는 그런 종류의 신경이고요. 고개 눌리면은 요 마치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도 요 정중신경이 눌린 건데요. 이렇게 손바닥 쪽이 저려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반 정도까지 저리게 되고요. 주로 잘 눌리는 부위들은 요 팔 안쪽 약간 아래 하고, 흔히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기서 잘 눌립니다. 그리고 요게 팔에서 눌리는 것 중에 요것도 있어요. 이제 회외근이랑 회내근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회외근이라는 거는, 회외한다는 거는 팔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엎치는 거. 그 다음에 회내라는 거는 이렇게 팔 뒤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요골신경이요, 이쪽 팔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근육 밑으로 지나가요. 자, 여기서 만약에 눌리게 되면요, 팔을 이쪽에서 눌렸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저림증이 와요. 그러면 요골신경이 눌린 걸로 보고요. 또 요 정중신경은 이쪽 팔을 이렇게 엎치는 근육 밑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서 눌리게 되면은 이렇게 할 때 또 저림이 와요.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흔하지는 않고요. 가끔 팔을 이렇게만 하면 저려요, 혹은 이렇게 했을 때만 저려요 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근육에서 눌린 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정중신경이 포착됐을 때는요, 근육에서 눌렸으면 먼저 이제 요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는 근육에서 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더 하게 시켜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눌렸으면은 이때 저려요 라고 말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요 이두근 앞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굽혀봐요. 그리고 술자는 이렇게 환자를 못하게 이렇게 저항하면요, 그럴 때 저리기도 하고요. 또는 요 밑에 쪽에서 눌리게 되면 손가락 이렇게 핀 다음에 굽히게 시켜요. 이럴 때 뭔가 잘 안 되고 힘이 빠지고 저려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정중신경이 포착됐구나,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요 정중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데, 요 팔 쪽에서 눌리게 되면은 요거 OK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중신경이 요 손가락 끝마디를 굽히는 근육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마비가 되면은 끝마디를 못 굽히고요, 이렇게 돼요. OK를 해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 이 정중신경이 눌렸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요. 만약에 정중신경이 오래 눌리게 되면 요 무지구근부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푹 파이기도 합니다. 요건 마비가 굉장히 오래됐을 때 생기는 거고요. 좀 저렇게 하기 복잡하다 하면 좀 쉽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손으로 봤을 때 요 손바닥 쪽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반틈까지 거기는 정중신경이 지배하게 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는 척골신경이 지배하게 되고 엄지랑 검지 근방으로 가는 손등 쪽 요쪽은 요골신경이 지배하게 되는데요. 임상에서는 요런 데가 특정적으로 좀 저리다 하면은 그 신경에 문제가 있구나 일단은 판단을 하고 검사를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신경 포착이 나타났다, 신경 마비가 나타났다 할 때 이 주겸약침이 굉장히 잘 듣고요. 이 주겸약침은 고농도 알칼리 용액으로 신경을 좀 강제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종류의 약침이고요. 뭐 한 두세 번만 해도 이런 신경 마비가 풀리기도 하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도침을 쓰기도 하는데 도침이란 건 끝에 끌이 달린 침이에요. 그래서 그런 침으로 만약에 신경이 눌렸는데 신경 주변에 이렇게 유착이 심해가지고 조직들이 신경을 꽉 잡고 있으면은 저런 약침을 써도 잘 안 낫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 끌에 달린 걸로 이렇게 유착들을 직접적으로 좀 분리를 많이 해주면요. 그 자리에서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복이 너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한약을 써서 몸의 회복력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팔의 저림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만약에 팔손이 어느 특정 부위가 저리거나 혹은 자고 일어났더니 술을 먹고 깼더니 손목이 안 올라가요. 자, 이런 증상이 생겼다 하면은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